하다가 재미있게 하니까 괜찮죠? 아니구나. 그죠? 좀 야, 비유가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똥이냐 설사냐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진짜 너무하다. 예. 네, 방금 거 잊으시고 녹화 안 하고 다행이다. 자, 보시죠. 자, 여기 정부 보조금인데요. 우리 시험에는 일단 말 문제는 다 낼 수 있어요. 알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산 취득의 사용. 요거요. 자, 일단 정부 보조금이라고 여러분 개정 과목이에요. 나중에 실기하실 때 실제로 정부 보조금이라고도 있고 검색이 안 되면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보조금 치면 뭐라도 뜰 거예요. 책임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정보 보조금 쓰는 게 맞는데 여기 개정 과목이 국고 보조금도 쓰더라고요. 자, 이게 먼저 해볼게요. 일단 뭐냐면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데 회사가 정보 보조금을 상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국가가 돈 빌려준 거, 돈 빌려준 거. 맞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차입이에요, 차입.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상환 의무가 있으면 그건 부채죠. 당연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환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부채요, 부채. 당연한 거. 자, 근데 상환 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상환 의무가 없으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첫 번째, 상환 의무가 없는데 일단 기타부터 설명할게요. 왜냐면 회사가 되게 아름다운 회사야. 막 회사가 종업원들 막 급여를 막 잘 줘요. 막 금액도 인상도 맨날 해. 좀 비현실적인 회사요. 없는 현실 저기 미국에나 있는 삼성은 그래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성과급에 따라서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은 잘 해주더만. 아무튼 그래서 현실 없는 그래서 회사가 종업원에 막 급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많이 줘가지고 정부가 이쁘다고 여러분들 그 급여를 좀 보존하는 데 쓰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일부 줄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 있잖아요. 특정 비용할 목적이면 그 해당 급여하고 퉁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급여를 한 1,000만 원, 1,000만 원도 좀 너무 약한가? 그죠? 한 급여를 1억 주는데 정부가 아유 이 회사는 아니 좀 직원이 10명 있는데 맞죠? 월급이 많은 거야. 막 1,000만 원씩 쭉 뿌려줘 막. 그러니까 막 그거죠. 여러분 요즘 저도 이제 원장님하고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컴퓨터가 있던 시절에는 컴퓨터하고 특히 영어 잘하는 사람이 우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AI 그쪽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우대 받을 거예요. 맞죠? 막 보니까 요즘 막 뭐지? 엣지 있죠? 엣지 맞나? 인터넷 중에 엣지? 맞죠? 엣지 맞나? 그죠? 엣지 들어가면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나오잖아. 챗봇. 보셨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막 이렇게 야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 했더니 진짜로 지가 막 얘기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이트까지 걸어주더라고요.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그거 되게 신기해요. 진짜로 막 사이트 다 띄워.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이다라고 하면 야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 했더니 갑자기 링크를 다 띄워주는 거예요, 막.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진짜 또 엣지 한번 사용해보시. 마이크로소프트 홍보대사 아닙니다. 홍보대사면 내가 에휴 그냥 그죠? 홍보대사면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받겠지. 그죠? 아무튼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AI 쪽 좀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거다 해가지고. 그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요즘은. 그죠? 이제는 이제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죠? 아무튼, 관련 없는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비용하고 상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보전할 목적으로 3천만 원 정부가 지원해줬다라고 하면 그냥 7천만 원만. 알죠? 이런 거고 대표적인 특정 비용 목적이 그거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어디죠? 음식점 막 비용만 나가잖아, 여러분들. 맞죠? 뭐 임차료 나가고 계속 그것만 나가니까 정부가 좀 그거에 쓰세요. 그 보존하는 데 쓰세요. 맞죠? 라고 하면 그냥 비용하고 퉁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건 뭐예요? 우리죠? 저기 음식점 말고 코로나 때 우리
우리가 받은 건 그냥 그 비용 뭐 쓴 게 없잖아. 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개꿀. 개꿀.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좀 너무 천박한가? 솔직히 그랬잖아, 여러분들. 맞죠? 받으셨을 때 개꿀이다.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쪽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특히 2층에 원래 노래방 있었거든요. 원래 2층에 노래방 있었어요. 아래쪽에. 근데 노래방이 아시죠? 코로나 때 많이 안 좋은 거. 맨날 어머니께 자랑하셨고 좋아하죠. 우리 딸 차 사줬다고 이번에 막 아우디 그래서 네, 부럽네요 이렇게 열받는 거야 갑자기. 그럼 왜 나한테 자랑하냐고. 네. 근데 아무튼 해서 속마음으로 이렇게 자랑하시더니 아무튼 아니에요. 쌤통이다라고는 안 했어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대응되는 비용이 없으면 그냥 원샷으로 숫자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거고요. 우리 시험에는 요 자산 취득을 잘 내요. 알죠? 이건 뭐냐면 정부가요 이러는 거 약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그 설비를 사는 거예요. 어떤 설비냐면 우리 회사가 좀 약간 뭐 원자력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약간 이런 걸 한다라고 가정. 발전소 왜 하냐면 전기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는 원재료가 석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석탄이 환경 무지하게 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석탄 사용 거의 여러분들 막 안 하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석탄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배연 같은 거 있죠. 그런 같은 걸 우리가 정제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대요. 기계 같은 게. 뭐 스크러버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게요라고 하니까 정부가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이렇게. 야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기계를 살려고 그래 이쁘니까 너 그거 얼마 보존해 얼마 정부가 지원해 줄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이에요.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요거예요. 어떻게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해요. 일단 자 보시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전자공시 시스템 보여드렸는데 이 회사가 정보보조금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나중에 이거 다 쓸모가 있어가지고 여기인데 뭐냐면 미리 설명할게요. 내일 할 거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기계장치요. 되게 많죠. 뭔가 우리가 배웠던 거 감가상각누계이잖아요. 그죠? 이건 거예요. 뭐냐면 이 회사가 기계장치를 한 221억을 주고 산 거예요. 기계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맞죠? 기계 한 몇 대 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총 221억이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좀 됐겠죠. 그래서 이 자산이 감가상각으로 총 131억 까진 거고. 맞죠? 그리고 내일 배우실 건데 131억 아닌데 이거? 죄송해요. 2218억. 미안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2218억 주고 샀어요. 샀는데 감가상각으로 1319억이 까졌고 그 다음에 내일 배우게 될 손상이 있죠. 우리 손상우님 하지 않았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시가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맞죠? 그래서 이 기계가 손상이 쌓여진 거 우리가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손상이 누적된 게 한 460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17억은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보보조금은 보시면 기계장치를 빼고 있잖아요. 마치 이거예요. 이거 감가상각이랑 이거 무시하세요? 그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 요 기계장치가 제가 2218억 주고 샀는데 이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17억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이 순수한 제 돈 가지고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입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해당 자산을 까는 용이에요. 정부로 보조받은 것만큼은 이거는 내 자산, 내 돈 나간 거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뭐냐면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냥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그냥 원샷으로 수익이죠.
왜냐면 그냥 바로 수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원샷으로 수익인데 여기다 제가 모르고 안 적은 것 같은데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왜 보조해 준 거야? 아까 사례로 따지면 정부가 왜 보조해 준 환경 친화적인 장비를 샀으니까 보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샷으로 수익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부 보조금에 해당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취득하라고 보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익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 자산을 내가 사용하는 기간으로 나누어서 수익으로 걸쳐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 연수에 걸쳐가지고 내용 연수에 걸쳐서 원래는 이건 아니에요. 원래는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왜 얘는 내용 연수에 걸쳐서 하는지. 기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하라고 정보보조금 준 거잖아요. 그럼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수익은 맞지만 원샷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만큼 나누어서 수익 잡으라는 거예요. 알죠? 기계장치를 통해서 효익을 얻는 거니까. 알죠? 기계장치 사용하는 내용 연수 동안 수익 잡는 게 회계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겠니? 정말 거지 같죠?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난다. 이런 것 때문에 회계가 어려워 은근히 더.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수익으로 안 잡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감가상각비를 까요. 이것 때문에 짜증납니다.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서 수익으로 잡아요. 근데 우리 회계는 수익 잡냐 감가상각비를 빼냐가 중요하죠. 그쵸? 감가상각비를 까는 형식으로 수익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감가상각비에서 깝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감가상각은 그냥 취득원가 전체 가지고 잔존가치가 0이고 정액법이라고 할게요. 맞죠? 그러면 잔존가치가 0이고 정액법이면 그냥 취득원가 자체로 놓고 감가상각 해버리잖아요. 맞죠? 근데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만큼은 내 돈 가지고 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돈 가지고 감가상각 했더라면 그게 감가상각이지. 정부 보조금도 감가상각하면 되겠니? 네 돈 가지고 취득한 것만 감가상각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총 감가상각할 금액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만큼은 야, 네 거 아니니까 감가상각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 좀 잡아주시고 자, 그럼 여기 사례 보고 해볼게요. 뭐야? 뭐지? 밖에 설명 다 있네? 죄송한데 유형 3은 왜 똑같이 있냐? 죄송합니다. 유형 2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나와가지고 당황스럽네. 여기 있죠. 정부 보조금을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있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썼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데? 갑자기 짜증나네 갑자기?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네 갑자기.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건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죠. 교재랑 똑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X1년 7월 1일에 정부로부터 정부 보조금 상환 의무가 없대요. 그렇죠? 상환 의무가 없고요. 추후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10,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을 했답니다. 일단은 근데 연밀 예금 이건 시험에 안 내요. 1번은. 그래서 해야죠 뭐. 이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 일단 차변에 보통 예금 10,000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단 차변에 보통 예금 10,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정부 보조금 씁니다. 빵꾸 나는 곳에. 왜 정부 보조금이 대변에 있냐면 아까 정부 보조금은 자산 까는 놈이었잖아요. 그럼 차변을 까는 놈이니까 대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대생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분계는 무조건 플러스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물론 요거 1번 예제 1번 요거는 출제 안 해요. 그럼 실제로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보통 예금에 10,000원만 있다라 가정해 볼게요. 10,000원만 있으면 이거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전부 다잖아요. 보통 예금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이 보통 예금 통장에 내 돈 들어가 있는 건 한 푼도 없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대쟁이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은 여러 군데 다 들러붙어 있어요. 해당 자산에. 알죠? 일단 이렇게 보통 예금을 차감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2번 여기 화면 뭐야 여기 있잖아. 자 보시면 아 승질나네 갑자기.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이제 X1년 7월 3일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보통예금이 얼마 있던 거예요? 10만 원 있던 거죠. 10만 원. 맞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지금 위에 든 사례는 정부보조금, 그러니까 보통예금에 그냥 10,000원만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 정부보조 받은 거. 근데 실제로는 지금 기계장치 1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실제로는 보통예금 통장에 여기다 쓸게요. 다행이다. 이렇게 썼으면 또 나쁘진 않네.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보통예금 10만 원 중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게 10,000원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딱 기계장치 취득할 돈만 있다라고 가정.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얘가. 아야. 기계장치 10만 원. 얘다 아마 띄울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정부 보조금 10,000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금을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을 없애가지고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 대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분계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 보통 예금 여기 기계장치 보통 예금 10만 원 이거잖아요. 보통 예금 10만 원 대부분 까는 거. 이거 까는 거, 이거 대체시킨다. 보통 예금 감소. 그 다음에 기계장치 증가.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까는 정부 보조 다시 까야죠. 그럼 여기 대변에 있는 얘를 까면 되잖아요. 차변 이렇게 갈아 끼우는 요 정부 보조금이 늘어야지. 기계장치 자감한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예금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을 기계장치 차감하는 정부 보조 갈아 끼우는 겁니다. 됐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시험에 요것만 낸다니까. 요것만 시험에 얘만 내요. 2번만 알죠?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없애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세무 1급은 물론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도 워낙 강조받았지만 언제 취득했냐면 7월 3일 날 취득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올해 연도 말에. 그것도 월할 삼각해야 돼, 월할 삼각. 그래서 항상 단기중 취득이면 꼭 월할 삼각해야 되고 우리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기준이. 그럼 얘는 우리가 6개월 삼각하면 되겠죠. 6개월 삼각. 자, 넘길게요.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12월 31일이 됐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빵원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라고 돼 있어요. 저 믿으세요, 여러분. 그대로 따왔어요. 그렇죠.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교재 보지 마시고. 의심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보시죠. 농담이고 자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정액법이니까 우리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10만 원 빼기 0. 그리고 나누기를 못 찾아가지고 나누기 못 찾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뜬금없는 고백. 자, 나누기. 자, 또 나누기 5년. 여기까지가 1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죠. 맞죠? 요거에 다시 월할상각. 맞죠? 여러분들이 알고 외우고 계시는 공식이 1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12분의 6 해서 만원. 맞죠?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만원.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분계죠. 정부 보존이 없었을 경우에요. 정부 보존이 없었을 경우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일단 요 분계 되시겠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라는 건 해석하면 감가상각비도 까지만 정부 보조금도 까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정부 보조금을 얼마 까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작나요? 해볼게요. 일단 1,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해 볼게요. FM대로 설명하고 야매 설명. 야매는 시험용. FM은 이해용. 자 보시죠. 이렇게 돼요. 자, 이 만원이 뭐냐면 이 만원이 아이고야. 저거 왜 얘가 찍히냐? 요 만원이 뭐냐면은요. 요 만원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비. 지금 감가상각비가 총 만원 나왔잖아. 만원. 맞죠? 만원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 감가상각비는 요 공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요 공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요 공식으로. 만원은 우리가 10만원 요걸로 나온 거잖아요. 요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가 내용연수 동안 총 감가상각할 금액은 잔존가치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배우셨죠? 그럼 내가 5년 동안 총 감가상각할 금액은 당연히 10만 원인 거예요. 10만 원. 맞죠? 이 10만 원이 총 감가상각할 금액인데 정부로부터 얼마 보조받았냐면 그렇죠? 아까 만 원이었죠. 만 원. 요거예요. 그래서 요 감가상각비 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총 1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할 금액인데 요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요게 정부 보조금. 요게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왜냐면 여러분들 내용연수는 안 고려하는 게 어차피 내용연수 동안 우리가 까는 거니까 5년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알죠? 그래서 총 10만 원 빼기 0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만 원만큼은 상각하지 말았었어야 됐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총 감가상각 대상 금액 중에서 정부로 보조받은 만 원만큼은 이 돈 아니니까 감가상각 하지 마. 알죠? 요게 깔끔액이에요. 이걸로 구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서 정부 보조금 깐다라고 돼 있으니까. 알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9,000원 나오잖아요. 짜증나. 여기에 띄워가지고 됐나? 지워도 될까요? 그럼 여기에 총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우리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지금 잡힌 게 9,000원이죠. 9,000원. 9,000원이 감가상각비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잡아먹어요. 맞죠? 그래서 이건 FM대로 감가상각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만 지울게요. 원래는 주석 2번 요걸로 풀어야 돼요.
요걸로 풀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예요. 요걸로. 자, 우리가 이론 계산 문제나 결산 있죠? 결산에서 감가상각비 구하는 방법, 이거예요. 순수한 내 돈 가지고 어디 갔어? 감가상각을 했었더라면 감가상각했을 금액이요. 그게 결론이에요. 내 돈 가지고 했다면 9만 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10만 원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10,000원이잖아요. 빼면 9만 원이 내 돈 가지고 해당 기계에서 취득한 거예요. 맞죠? 그럼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했더라면 9,000원 나와요. 계산하시면. 이렇게 빨리 구하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추천. 순서는 이렇게 추천. 이 정보보조금 문제 이제 곧 풀 거란 말이에요. 알죠? 요거 더럽게 많이 냈어요. 아, 이거 회차 안 적었죠? 그거 설명하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1. 감가상각비. 내 돈 가지고 상각했더라면 감가상각비 구한다. 알죠? 그 다음 2. 감누를 적는다. 근데 감누는 여러분들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감누는 재무상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취득원가는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전체 취득원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는 전체 감가상각 누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2. 그다음에 빵꾸 나는 곳에 정보보조금 까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빨리 푸는 거. 알죠?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했을 경우, 아니면 거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1, 2번 돌리셔도 돼요. 왜냐면 이 정보보조금 깔끔하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죠? 헷갈리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전체 취득원가에서 까는 형식으로 보고해줘야 되니까. 맞죠? 요 10만 원, 예로 10만 원 백 10만 원 중에서 10,000원이 감가상각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알죠?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3은 빵꾸 나는 곳에 정보보조금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일단 회차 좀 불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맡겨볼게요. 자, 79페이지가 79페이지. 자, 7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정보보조금 있죠? 회차 좀 적어주세요. 80회 3-2. 그 다음에 86회 1-2. 그 다음에 88회 3-2. 그 다음에 100회 3-3. 그 다음에 101회 1-1. 그 다음에 103회 1-3. 다시 한번 80회 3-2, 86회 1-2, 88회 3-2, 100회 3-3, 101회 1-1, 103회 1-3. 그러니까 정보보조금은요, 일반적인 빅여기에서도 출제를 해요. 결산 말고도요. 근데 그건 쉬워요. 왜 쉽냐면 여러분들 정보보조금 있잖아요. 정보보조금 받은 해당 자산을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하면 정보보조금도 같이 날라가야죠.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결산 쪽 여러 거 요거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집이요. 자, 기출문제집 몇 페이지냐면 여기 있구나. 345페이지에요. 345. 기출문제 345. 기출문제 345페이지에 3번입니다. 맨 위에 3번이 있죠. 345페이지에 3번이고요. 회사는 1000번이에요. 1000번?
회사는 3번. 하셨어요? 하셨죠?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바로 감가상각비 갑니다. 물론 감가상각 누계획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간편하게 하는 거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1번 감가상각비 요게 순수한 내돈 가지고 감가상각 했더라면 그게 감가상각비잖아요. 그러면 내가 4천만 원 주고 취득했죠. 취득했는데 정부로부터 2천을 받았어요. 그럼 순수한 내돈 가지고 취득한 이 시설 장치는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2천만 원. 오케이. 그래서 얘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정액법이니까 빼기 0. 지금 빨리 구하는 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다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 나누기 5년. 근데 7월 1일 샀으니까 12분의 6.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금액 얼마야? 200? 200만 원. 그죠. 200만 원 나오면 200. 그 다음에 2번. 감루. 근데 감루는 전체 취득원가에서 우리가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야 되잖아요.
정보보조금까지 포함한 취득원가요. 그래서 감루는 4천만 원 가지고 했었어야죠. 전체 4천만 원 빼기 0 나누기 5년 다시 12분의 6. 항상 월할 삼각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이렇게 하면 400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나머지가 빵꾸 나는 곳에 나머지 정보보조금 쓰시면 됩니다. 정보보조금 까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정보보조금 차감해서 감가상각비 잡는 거니까 정보보조금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정보보조금은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정보보조금을, 이거죠. 정보보조금이 원래 전체 감가상각비는 400만 원이잖아요. 맞죠? 400만 원인데 이 400만 원은 총 우리가 정액법 잔존 가치는 0이니까 총 4천만 원에 대해서 나온 거죠. 맞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 가치만큼 내용 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이 중에서 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2천만 원은 감가상각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총 감가상각비가 400이잖아요. 총 감가상각비 400만 원 중에서 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2천만 원 감가상각하면 안 돼. 맞죠? 근데 이 400만 원은 우리가 5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하는 거니까 내용수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있어? 4천만 원 빼기 0 요거. 알죠? 그래서 4천만 원 빼기 0이 총 감가상각할 금액 중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거 만큼은 감가상각 하지 말았어야 돼요. 요 말.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하면 머리 터지잖아요. 머리 아파. 저 아프니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빵꾸 나는 곳에 정보보조금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구하는 게 제일 빡세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순서 바꾸셔도 돼요. 나는 정보보조금이 더 쉽다 하면 1번 구하시고. 알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팁 드릴게요. 팁. 자, 여기 보세요. 팁이 뭐냐면 자, 팁. 자, 우리 4천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면 10% 감가상각한 거죠. 요건 야매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면 정액법만 요거 통한 정률법은 요거 못 쓰거든요. 아무튼 우리 시험은 정률법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10% 감가상각 됐죠. 4천만 원 중에 원래 총 감가상각 400만 원 내는 거죠, 원래. 10%만큼 됐으니까 정보보조금 2천만 원 중에서도 10%인 200만 원 까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간편법이라고 해서 정액법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 정보보조금을 얼마를 빼야 될지를 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실제로 감가상각 원래 이 정보보조금 무시하고 4천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원래 400만 원 나오죠. 그럼 10%만큼 우리가 감가상각비 원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국고보조금 무시한다면. 맞죠? 그러면 국고보조금도 똑같이 10%만큼 까야 되겠네. 요건 야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게 정확한 공식이고. 아셨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돼요. 알죠? 자, 그러면 숙제 내고 마치 원래는 그 처분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럼 숙제 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입니다요. 자, 교재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자, 37페이지입니다. 자, 37페이지에 1번, 그 다음에 2번. 왜냐면 2번도 최근에 건 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안에 요 페이지는 숙제 안 냈었거든요. 근데 1번하고 2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 38페이지에 4번, 5번. 전부 다요. 다 괜찮은 문제, 다 기출문제 쪽이 몇 개 더 많아요, 훨씬.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 몇 개 없고요. 좀 추리는다고 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자, 39페이지에 9번, 10번, 11번. 9번, 10번,
10번, 11번. 11번은 또 최근에 출제 거의 유사한 형식을 했었고요. 보고 기간의 사건이요. 그래서 9번, 10번, 11번.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자, 40페이지에 13번, 그 다음에 14번. 13, 14번. 그 다음에 41페이지. 자, 41페이지에 16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42페이지. 19, 20, 21. 그 다음에 43페이지 1번. 거의 말문제잖아, 근데. 자, 그리고 어디로 가주시냐면, 61페이지. 자, 61페이지에 8번, 10번. 일단 요렇게. 또 더 많이 내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특히 1장은 여러분